여기는 너무 좋다. 정말 멋진 곳이야. 네, 정말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로비네요. 강남 한복판,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1박에 50만 원이 훌쩍 넘는 스위트룸 로비를 거만하게 훑어보는 시어머니 문자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죠. 하유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오늘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닐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거든요. 문자는 보란듯이 가장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메뉴판을 펼쳤어요. 웨이터가 다가와 코스 요리의 구성을 설명하자 문자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가장 비싼 스페셜 프리미엄 라인에서 멈췄죠. 올해는 좀 품격 있게 갑시다. 우리 집안이 남들 보기에 어떤 집안인데 구질구질하게 굴어서야 되겠니? 문자가 하윤을 빤히 쳐다보며 가시돋친 말을 내뱉었어요. 하윤은 메뉴판 맨 아래 적힌 작은 글자를 확인하고 숨이 멎는 줄 알았죠. 1인당 식사비만 28만 원이었거든요. 오늘 모인 인원이 아이들까지 12명이니 술값과 대관료까지 합치면 눈앞이 아찔해지는 금액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겉보기에 화기애애했어요. 최 문자는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고 작은 아들 현우 부부는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비위를 맞췄죠. 특히 동서인 세리는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유난히 들떠서 눈을 이리저리 굴렸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드디어 본색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세린이 입가심 차를 마시다 말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윤을 향해 말을 던졌죠. 형님 쓰시는 카드가 그 VVIP 전용 카드 맞죠? 그거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쌓인다면서요? 제 친구는 작년에 그 포인트로 가족들 해외여행까지 공짜로 다녀왔다더라고요. 하윤은 차갑게 식어가는 찻잔을 만지며 짧게 대답했어요. 응, 쓰고 있어. 하윤은 이 대화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이미 눈치챘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죠. 그러자 세린이 기다렸다는 듯 생글생글 웃으며 쐐기를 박더라고요. 어머, 잘됐다. 형님, 그 포인트 평소에 아껴서 뭐 하세요? 오늘 같은 날 딱 쓰면 정말 멋지겠다. 어머니 생신인데 큰 며느리가 통 크게 한번 쏘는 모양새도 좋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문자가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거들었어요.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타이밍이 기가 막혔죠. 그때 지배인이 다가와 하얀 봉투에 담긴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살포시 내려놓았어요. 봉투는 닫혀 있었지만 겉으로도 비치는 숫자는 숨길 수가 없었죠. 무려 3,024만 원이었어요. 하윤은 그 숫자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일반적인 가족 식사비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액수였거든요. 하지만 문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두툼한 계산서 봉투를 손가락으로 툭 밀어 하윤의 코앞까지 보냈죠. 당연히 하윤이 내야 한다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어요. 재민아, 이번엔 네가 좀 해라. 네 처랑 상의해서 기분 좋게 긁어. 문자가 아들을 부르자 남편 재민은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헛기침을 해댔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 달에 사업 자금이 좀 묶여서요. 현금 흐름이 영 안 좋네요. 타이밍이 참 안 맞네. 재민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하윤에게 꽂혔어요. 대놓고 돈을 내라고 윽박지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강요가 가득했죠. 다들 하윤이 체면 때문에라도 카드를 꺼낼 거라 확신하는 눈치였어요. 하윤은 천천히 핸드백을 열었어요. 하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동작을 멈췄죠. 계산대 근처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젊은 여직원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직원의 동정 어린 눈빛이 하윤의 이성을 깨웠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 사람들의 허세를 위해 전 재산을 털어야 하지? 하윤은 결심한 듯 핸드백을 다시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하고 올게요. 문자는 찻잔을 들며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고 재미는 안도한 듯 핸드폰 게임에 열중하더라고요. 하윤은 조용히 카운터로 가서 직원에게 물었어요. 오늘 이 연회장 정확히 누구 명의로 예약된 건가요? 직원이 모니터를 잠시 확인하더니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어요. 도현우 씨가 운영하시는 카페 법인 명의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행사 성격은 거래처 VIP 초청 세미나로 등록되어 있네요. 하윤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도현우 카페 법인 명의라니요. 이건 가족 모임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횡령이자 사기극이었던 거예요. 법인 카드로 결제해서 비용 처리를 하려다가 액수가 너무 커지자 하윤에게 독박을 씌워 개인 돈으로 메꾸려 했던 거죠. 전부 계획된 순서였어요. 품격 있게 하자던 시어머니의 감언이설, 메뉴 단가를 최대치로 올린 동서의 부추김, 그리고 돈 없다고 발을 뺀 남편까지 한 통속이 되어 하윤의 주머니를 털어내려 했던 거예요. 하윤은 잠시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봤어요. 저 불빛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눈앞의 인간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새삼 느껴졌죠. 하윤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테이블로 돌아갔어요. 그녀의 어깨에는 여전히 핸드백이 단단히 매여 있었죠.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이 자리 말이에요. 문자가 귀찮다는 듯 찻잔을 내려놓으며 하윤을 쳐다봤어요. 아직도 계산 안 하고 뭐하니? 결제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 하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일갈했죠. 오늘 예약자 명단 보니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도련님 카페 법인 명의로 거래처 세미나라고 되어 있던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우리 집안의 품격이 이런 건가요? 순식간에 연회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현우와 세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걸 보며 하윤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죠. 현관문이 묵직하게 닫히는 순간 하윤의 고막을 파고든 건 소름 끼칠 정도의 정적이었어요. 호텔에서 집까지 오는 내내 남편 재미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어두운 복도를 걸을 때도 그는 마치 유령처럼 앞만 보고 걸을 뿐이었죠. 오늘 연회장에서 벌어진 그 추잡한 소동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하윤이 신발을 벗기도 전에 가방 속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가족 단톡방이었죠. 알림음이 쉴 새 없이 터지며 화면이 번쩍거릴 때마다 하윤의 미간이 깊게 패였어요. 오늘 일이 어떻게 된 거니? 내가 지금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야. 형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시원하게 긁으셨으면 됐잖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사람을 그렇게 망신을 줘요? 형님, 저희도 정말 당황했어요. 귀한 손님들 앞에서 그게 무슨 추태예요? 맏며느리가 그 정도 체면치레도 못해요? 시어머니와 현우, 그리고 동서 세린까지 합세해 하윤을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메시지가 100개를 넘어가는 그 난장판 속에서도 재미는 비겁하게 안방으로 쏙 들어가더니 문을 걸어 잠가버리더라고요. 딸깍 소리 한 번. 그게 오늘 밤 그 비겁한 남자가 아내를 위해 해준 유일한 반응이었죠. 하윤은 코트도 벗지 못한 채 주방 식탁 앞에 꼿꼿이 서서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창피해서 미칠 것 같은지 알아? 남들 앞에서 며느리한테 그런 대우를 받고 내가 잠이 오겠냐고. 맏며느리가 됐으면 집안 체면을 먼저 생각해야지. 어디서 감히 법인명예 어쩌고 하면서 토를 달아? 당장 내일 아침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하유는 메시지를 끝까지 듣고는 차갑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시 들을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소리였죠. 하유는 노트북을 펼쳐 들었어요. 오늘 호텔에서 확인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차곡차곡 정리했거든요. 도연우 카페 법인 3천만 원이 넘는 계산서, 그리고 그들의 뻔뻔한 연극. 이 상황을 하유는 정확히 파헤쳐야만 했어요.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지만 하유는 망설임 없이 호텔 연회팀, 야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6층에서 진행된 도연우 씨 법인 행사건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계약 조건과 세부 특약 사항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행사 참석자이자 관련인인데요. 비용 분담과 관련해 법인 계약서 사본을 이메일로 받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확인하더니 공개 가능한 범위 내의 서류를 바로 발송해 주겠다고 했어요. 10분도 지나지 않아 메일함에 파일이 도착했죠. 하유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 계약금 항목부터 훑어 내려갔어요. 계약금 500만 원. 결제 수단은 카페 법인카드였고 결제일은 무려 3주 전이었어요. 이미 자기들끼리 법인 돈으로 생색낼 준비를 마쳤던 거죠. 그리고 특약사항 맨 아래에 적힌 문구가 하윤의 눈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행사 당일 잔금 미납 시 모든 위약금 및 법적 책임은 예약법인 대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됨. 법인 대표는 바로 현우였어요. 하유는 스크롤을 더 내려 공동분담 합의서를 확인했죠. 거기엔 기가 막힌 서명들이 적혀 있었어요. 도재민 서명 있음, 최문자 서명 있음, 그리고 맨 마지막 칸 서하윤 서명 없음. 하유는 화면을 멈춘 채 잠시 숨을 골랐어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죠. 단 한 번도 동의한 적 없는 금액이었고 하윤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법적 책임자로 올라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윤의 이름도 없이 하윤의 돈을 쓸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때 문자에게 직접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윤은 피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왜 단톡방 답장을 안 해? 사람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어머니, 저 지금 호텔에서 보낸 계약서 특약사항 다 확인했어요. 위약금 책임 법인 대표인 도련님한테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동분담 합의서에 제 이름은 없던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최문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하는 행사에 무슨 계약서 타령이야. 제가 법적으로 그 거액을 낼 의무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잖아요. 제 서명 없이 진행하셨던 거요.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너 당장 재민이 받고. 재민이 어딨어. 재민 씨는 방에서 문 잠그고 폰 껐어요. 어머니 아들답게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친 거죠. 하유는 단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팩트를 내뱉었어요. 문자는 할 말을 잃은 듯 꺽꺽대며 숨을 몰아쉬더라고요. 법대로 하자고?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 너 나중에 나볼 자신 있어? 네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모욕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모욕은 제가 당했죠. 제 돈을 쌈짓돈 취급하신 분들이 누구신데요? 법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저도 가족정으로 말씀드릴게요.
전 한 푼도 못 냅니다. 문자는 두고 봐. 너 오늘부로 우리 집 식구 아니야. 라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지르고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하윤은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빈 서명란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비어있는 그 칸이 마치 하윤의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는 것 같았죠. 새벽 2시가 넘도록 단톡방은 불이 났지만 하윤은 미련 없이 알림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차가운 도시의 불빛들이 하윤의 결심을 비추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하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윤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어요. 간밤에 폭풍 같은 일이 있었지만 하윤의 정신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선명했죠. 큰 결심을 앞둔 사람에게는 잠도 사치라는 듯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수가 착착 정리되고 있었거든요. 재미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비겁하게 걸어 잠갔던 그 문은 아침이 되어도 굳게 닫혀 있었죠. 하윤은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출근길 차들이 줄지어 빠져나가고 있었고 하늘은 아직 잠이 덜 깬 듯 눅눅한 회색빛이었죠. 그런데 그때 거실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민의 방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시어머니 문자가 어젯밤 몰래 이 집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하윤이 잠든 사이 아들인 재민이 슬그머니 문을 열어준 게 분명했죠. 문자는 작은 방에서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하윤은 숨을 죽이고 부엌벽에 등을 붙였죠.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날 선 목소리가 새어나왔거든요. 네, 저 최 문자인데요. 어제 독촉 문자 받아서 전화드렸어요. 이번 달 최소 결제 금액이 정확히 얼마라고요? 뭐요? 아니, 한도 정지가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이번 달 안에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썼다고요?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니 문자의 목소리가 한층 더 가늘게 떨렸어요. 카드사 독촉 전화였죠. 최소 결제 금액 미납에 한도 정지 안내까지. 상담원의 멘트가 하윤의 귀에는 마치 예고된 심판처럼 또렷하게 박혔어요. 통화가 끝나자 하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커피잔을 들고 주방 식탁으로 돌아왔죠. 잠시 후 문자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방에서 나왔어요. 하윤과 눈이 마주쳤지만 문자는 뻔뻔하게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까딱이며 묻더라고요. 아침 뭐 먹을 거니? 나 배고프다. 드실 거면 알아서 챙겨 드세요. 전 바빠서요. 하윤은 차갑게 대꾸하고는 출근 준비를 위해 방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하윤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대출 심사팀 동료를 조용히 불러 세웠죠. 대리님, 실례지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즘 카드론 평균 이자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1억 8천만 원 기준으로 월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1억 8천요? 와, 액수가 엄청나네요. 지금 금리라면 카드론에 리볼빙까지 섞였을 때 연 17% 정도 잡아야 할 거예요. 그러면 월 이자만 255만 원쯤 나오겠는데요? 최저 금액만 내면 원금은 아예 안 줄고 이자만 계속 불어나죠. 하윤은 수첩에 255만 원이라는 숫자를 꾹 눌러 적었어요. 매달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그 막대한 돈. 점심시간에 하윤은 혼자 앉아 어젯밤 저장해둔 호텔 계약서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머릿속으로 정리한 숫자들을 나란히 놓아봤죠. 카드론 빈 1억 8천만 원, 월 이자
255만 원, 그리고 어젯밤 호텔 계산서 3,024만 원.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문자는 호텔 잔치 비용을 며느리인 하윤에게 독박 씌운 뒤 가족들이 분담해서 모은 현금을 가로채 카드 돌려막기에 쓰려 했던 거예요. 하윤이 결제를 거부한 순간 문자의 모래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거실 소파에는 문자와 재민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하윤이 들어서자 두 사람은 급히 대화를 멈추고 입을 다물었죠. 하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그들 맞은편에 당당히 앉았어요. 어머니, 오늘 아침에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 받으셨죠? 다 들었어요. 문자의 눈이 가늘어지며 살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남의 통화를 엿들은 거니?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엿들은 게 아니라 들린 거예요. 그나저나 한도 정지라면서요? 가족을 위해서 쓴 돈이라더니 카드 명세서 보니까 명품 가방에 호텔 스파, 도련님 카페 가맹비까지 아주 화려하시던데요. 이게 전부 가족을 위한 건가요? 옆에 있던 재민이 깜짝 놀라 하윤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하윤은 멈추지 않았죠. 어머니 카드로 어머니가 빚진 거니까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죠. 그런데 그 빚담보로 재민 씨 명의 보험해약 환급금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건 얘기가 다르죠. 순식간에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보험이 담보라고? 하윤아, 진짜야? 여보, 카드론 담보로. 당신 퇴직 후에 받기로 한 보험해약 환급금이 설정되어 있어. 당신 그것도 몰랐어? 재민이 떨리는 눈으로 문자를 바라보자 문자는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며 웅얼거렸어요. 그게 그냥 잠깐 연결해 둔 거야. 금방 정리하려고 했어.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지. 잠깐요? 어머니, 1억 8천만 원이 잠깐으로 해결되는 돈이에요? 어머니 카드 연체되면 재민 씨 보험부터 날아가는 거 모르세요? 재민 씨 노후 자금이 어머니 뒷감당에 쓰이게 생겼다고요. 재민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운 듯 신음했어요. 평생을 어머니 말이라면 법인 줄 알고 살았던 대가였죠. 문자는 궁지에 몰리자 오히려 당당하게 소파에 등을 기대며 뻔뻔함을 유지했어요. 야, 서하윤, 너 말 다 했니? 가족이 위기면 같이 헤쳐나가야지. 어디서 남의 일처럼 따박따박 따지고 들어. 우리가 남이야? 식구잖아. 어머니, 가족한테 빚 숨기고 등 뒤에서 칼 꽂는 건 같이 헤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죽자는 거지. 전 이런 식구 둔 적 없어요. 거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어요. 문자는 입을 달싹였지만 하윤이 들이미는 정확한 숫자와 팩트 앞에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죠. 하윤은 차갑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했지만 하윤의 손놀림은 매서웠어요. 이제 시댁 식구들이 이 빚을 메꾸기 위해 어떤 더러운 수를 쓸지 하윤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하윤의 인생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완벽한 파멸의 덫을 놓을 준비를 마쳤어요. 그날의 폭로 이후 사흘이 지났어요. 문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며 아주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척했죠. 하윤도 굳이 먼저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어요. 큰 불을 내기 위해 마른 땔감을 쌓아두는 사람은 원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법이니까요. 주말 오후 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형수님, 이번 주 토요일에 가족들 잠깐 모여야겠어요. 제 카페 2호점 관련해서 정말 대박 소식이 있거든요. 금융권에 계시니까 형수님이 꼭 봐주셔야 해요. 하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죠.
거절할 이유보다 그들이 어떤 덫을 파놓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했거든요. 토요일 오후 2시 현우가 운영하는 카페 1호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영업 종료 팻말이 걸린 유리문 안쪽으로 문자와 남편 재민 그리고 동서 세린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검은색 서류철이 한 권씩 놓여 있었어요. 도연우가 비장한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을 띄웠어요. 화면 중앙에는 굵은 글씨로 도현우 카페 2호점 사업계획 가족투자 설명회라고 적혀 있었죠. 투자 설명회라니 하유는 그 단어를 곱씹으며 바인더를 집어들었어요. 자, 그럼 가족분들 모셨으니 시작할게요. 집중해 주세요. 도현우가 리모컨을 누르자 화려한 매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곡선이 말도 안 되게 가파른 각도로 치솟아 있었죠. 누가 봐도 조작된 냄새가 풀풀 풍기는 직선형 상승 곡선이었어요. 1호점의 성공을 발판 삼아 2호점 상권을 분석한 결과 1일 유동인구만 8,000명입니다. 이 입지에 우리 브랜드만 들어가면 6개월 안에 투자금 전부 회수하고 수익 구간 진입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현우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번들거렸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세린이 하윤의 눈치를 살피며 살랑살랑 말을 걸었죠. 형님은 은행 쪽 전문가시잖아요. 이 계획서 보시면 딱 견적 나오죠? 어때요? 우리 신랑 능력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하윤은 대답 대신 바인더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숨겨진 허점들을 사정없이 찔러 들어갔죠. 도련님,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매출 그래프 기준이 총 매출인가요? 아니면 순이익인가요? 현우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건 당연히 총 매출 기준이죠. 그럼 원가율은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커피 프랜차이즈는 재료비에 로열티, 인건비까지 합치면 최소 35%에서 40%는 잡아야 하는데 여기엔 원가율이 21%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예요. 도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건 우리 브랜드가 본사에서 재료를 직공급 받으니까 원가가 낮아서 그래요. 그럼 임대료는요? 역세권 상가라고 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이 고작 8%네요. 이 단가면 평당 임대료가 시장가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건데 혹시 계약서 도장 찍으셨어요? 그게 아직 협상 중이라서요. 협상 중이라는 건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확정되지도 않은 임대료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했다니 이건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소설이네요. 현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리모컨을 쥔 손을 떨었어요. 분위기가 싸해지자 상석에 앉아있던 문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죠. 넌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니? 가족이 사업 좀 키워보겠다는데 응원은 못해줄 망정 숫자 타령이나 하고 사업이라는 게 원래 배짱 있게 도전하는 거야. 어머니, 저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생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허황된 꿈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하유는 다시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간쯤에서 손가락이 딱 멈췄죠. 하윤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보증인 기재란이었어요. 신규 대출 신청 예정 금액 아래 연대보증인 서명 항목에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서하윤. 하윤은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날짜 칸을 확인했어요. 전자서명 입력일은 바로 모임 전날 날짜였죠. 하윤은 서류철을 닫고는 고개를 들어 도연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도련님, 이 보증인 서명란에 제 이름이 왜 있죠? 저는 이 서류를 본 적도 서명한 적도 없는데요.
순식간에 카페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재민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세리는 시선을 회피하며 찻잔만 만져댔죠. 전자서명 날짜가 어제로 되어 있네요. 어제 저는 근무 중이었고 제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온 적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연우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그건 양식에 미리 넣어둔 거예요. 어머니가 형님도 집안일이니까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고 하셔서요. 어머니가요? 하윤이 문자를 향해 시선을 던지자 문자는 오히려 당당하게 턱을 쳐들며 뻔뻔하게 대꾸했어요. 가족이 같이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며느리도 우리 식구인데 보증 좀 서는 게 뭐가 대수라고 위존이 뭐니 난리야. 너 우리 집안 사람 맞니? 어머니, 이건 단순히 서운한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 동의 없이 보증인 란에 이름을 넣고 서명을 가짜로 만든 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예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요. 위조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하윤아. 재민이 결국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하윤은 그런 남편을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봤죠. 여보, 당신은 이게 심한 걸로 보여? 내 이름이 내 동의 없이 수억 원대 보증 서류에 올라가 있는데 당신도 이 사실 알고 있었으면 공범이야. 법적으로 감옥 갈 수도 있다고. 재민은 공범이라는 단어에 겁을 먹은 듯 멈칫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하윤은 차갑게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뭉치를 핸드백에 챙겨 넣었죠. 이 서류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확인해야 할 곳이 아주 많거든요. 현우가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하윤의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형수님, 그거 돌려주세요. 가족끼리 대화로 풀면 되잖아요. 도련님, 전 지금 아주 이성적이에요. 그냥 사실대로, 법대로 처리하려는 것뿐이죠. 그게 우리 집안의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하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문을 열고 나갔어요. 등 뒤로 문자의 고함과 현우의 비명 같은 항변이 들려왔지만 하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죠. 이제 이 추악한 종이 뭉치가 펼쳐질 곳은 따뜻한 카페 테이블이 아니라 차가운 법정이나 경찰서가 될 거라는 사실을 하윤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하윤은 평소와 달리 밥을 차리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따뜻한 국 한 그릇 올라오지 않았지만 남편 재민은 차마 배고프다는 소리조차 꺼내지 못했죠. 그냥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고는 죄인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폰만 만지작거렸어요. 하윤이 그 위조된 서류를 들고 나온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얼어붙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었을 무렵 재민이 눈치를 보며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물소리가 들리자마자 하윤은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죠. 불도 켜지 않은 채 스탠드만 누르자 희미한 불빛이 책상 위를 좁게 비쳤어요. 하윤은 재민이 평소 애지중지하던 제일 아래쪽 서랍으로 손을 뻗었어요. 항상 잠겨있던 그곳이었지만 오늘따라 도재민이 웬일인지 지갑을 책상 위에 두고 들어갔더라고요. 지갑 안에서 작은 열쇠를 찾아 서랍을 열자 고무줄로 묶인 서류 묶음과 검은색 노트 한 권이 나타났어요. 노트를 펼친 하윤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어요. 거래처별 미수금 장부였는데 마지막으로 입금 표시가 된 날짜가 무려 6개월 전이었죠. 사업이 타이밍 문제라고? 이게 어떻게 타이밍 문제야? 그냥 망한 거잖아. 하윤은 배신감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6개월 동안 매출이 한 푼도 없으면서 밖에서는 잘 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했던 그 비겁함이 치를 떨게 했죠. 노트 뒤쪽에 끼워진 종이를 펼치자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왔어요.
문자가 아들 재민에게 빌려준 7천만 원짜리 차용증이었죠. 그 돈이 결국 문자의 카드론에서 나온 돈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선명해졌어요. 서류 묶음을 더 뒤지던 하윤의 손이 딱 멈췄어요. 그곳엔 공동담보 추가 설정 신청서 초안이 들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더 받으려는 계획서였죠. 신청일란에 재민의 이름은 이미 적혀 있었고 비어있는 하윤의 이름 옆으로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그 안에는 하윤의 인감증명 복사본이 들어 있었죠. 어떻게 나 몰래 인감까지 복사해서 집을 날리려고 해? 사람이 어떻게 이래? 하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해 서랍을 잠갔어요. 샤워 물소리가 멈추자 하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재를 빠져나왔죠. 다음 날 점심시간 하윤은 곧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어요. 이미 아파트에는 2년 전에 문자 이름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재민이 하윤 몰래 어머니와 짜고 집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빈칸 하윤의 서명만 있으면 이 집은 완전히 시댁 식구들의 놀이터가 될 판이었죠.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도재민이 거실 소파에 앉아 똥 마른 강아지처럼 어색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윤아, 어제 그 카페에서 가져온 서류. 이제 그만 돌려줘. 현우가 급하다고 난리야. 도련님이 필요한 건 제 서명이지. 서류가 아닐 텐데요. 전 그 서류 드릴 생각 추호도 없어요. 재민이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족끼리 왜 이렇게 유난이야? 현우 사업 잘 되면 우리한테도 콩고물 떨어지는 거 몰라? 그냥 좋게 서명해주면 되잖아. 여보, 당신은 나한테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요? 서재 서랍에 있는 그 이중장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도재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해? 6개월째 매출 제로인 미수금 장부부터 어머니한테 빌린 7천만 원 차용증까지 다 봤어. 그리고 내 인감도장 복사해서 우리 아파트 담보로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재민은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발뺌을 하려 해도 하윤이 들이미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무서워서 말 못했다고 하지 마. 그건 비겁한 변명이야. 나 몰래 서명 위조하고 집까지 담보 잡으려 한 건 명백한 범죄라고. 당신이랑 어머니, 도련님까지 한 통속으로 나 하나 등쳐먹으려고 작정했지? 하윤아, 그건 아직 실행은 안 한 거잖아. 그냥 계획만 세운 거야. 실행 안 한 게 다행인 줄 알아? 그 계획 세운 것만으로도 우리 부부 신뢰는 끝났어. 재민은 머리를 감싸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하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이제 동정심 따위는 사치였거든요. 하윤은 차갑게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들었어요. 도마 위에 채소를 써는 소리가 날카롭게 집안을 울렸죠. 카드론 빚더미에 앉은 시어머니, 위조 서류로 사기를 치려는 도련님, 그리고 아내의 인감까지 복사한 무능한 남편. 이 세 사람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가 하윤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일요일 오전 고요한 거실에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문자 한 통이 날아왔어요. 오늘 오후 2시 현우 카페 가족 전원 참석. 하윤은 폰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예상했던 수순이었거든요. 카페에서 위조된 서류를 들고 나온 순간부터 문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판을 다시 짜려 할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윤은 서재로 들어가 조용히 프린터를 켰어요. 종이가 출력되는 기계적인 소음만이
방안을 가득 채웠죠. 카드론 잔액표, 호텔법인 예약 계약서 복사본, 위조 서명 정밀 비교자료, 등기부등본, 그리고 남편 서랍에서 빼낸 차용증 사본까지. 하유는 서류들을 클리어백에 순서대로 끼워 넣으며 하나라도 빠진 게 없는지 3번이나 확인했어요. 재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내에게 뭐라고 한마디 던지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하윤의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입만 벙긋거리다. 결국 먼저 현관을 나서더라고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전운이 감도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어요. 문자가 상석에 앉아 독사 같은 눈으로 하윤을 쏘아봤고 그 양옆으로는 현우 부부가 마치 호위무사라도 되는 양 버티고 있었죠. 특히 동서세리는 팔짱을 낀 채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윤은 한가운데 빈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파일을 올려두었어요. 문자가 기다렸다는 듯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포문을 열었죠. 내가 오늘 이 자리 만든 건 딱 하나다. 하윤아,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가족끼리 왜 이렇게 치사하게 계산을 따지고 들어? 우리가 남이야? 최문자의 목소리에는 위험을 가장한 뻔뻔함이 서려 있었어요. 현우 사업이 힘들다는데 가족이 뒤에서 받쳐줘야지. 어디서 감히 서륜이 서명인이 들고 나와서 협박질이야? 그게 네가 배운 맏며느리의 도리니? 그러자 옆에서 현우가 억울하다는 듯이 얼굴을 붉히며 거들었어요. 형수님, 저도 처음엔 좀 급하게 진행한 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보증 문제는 결국 형수님 동의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절차상 이름만 먼저 넣어둔 건데 그걸 가지고 위존이 뭐니 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죠. 세리는 이때다 싶어 하윤의 자존심을 긁어댔어요. 어머 형님 친정이 지방에 땅도 좀 있고 부동산도 꽤 된다고 들었는데 그쪽에서 잠깐 융통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이 사람 사업 대박 나면 다 이자 쳐서 돌려드릴 건데 가족끼리 너무 깍쟁이처럼 굴지 마세요. 하윤은 친정 재산까지 노골적으로 입에 올리는 세린을 차갑게 쳐다봤어요. 남의 집 재산을 쌈짓돈 보듯 하는 그 탐욕스러운 눈빛에 역겨움이 치밀었죠. 동서, 내 친정 얘기는 오늘 올릴 내용 아니니까 입 다무세요. 방법이랍시고 내놓는 게 남의 부모님 재산 가로채는 건가 봐? 아니, 형수님, 말이 너무 심하시네. 방법 하나 제안한 거 가지고 사람을 사기꾼 취급해요? 방법이요? 그래요. 제가 진짜 방법이 뭔지 보여드리죠. 하윤은 들고 온 파일을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올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장을 뽑아 문자의 코앞에 내던졌죠. 어머니, 이게 카드사에서 발행한 카드론 잔액표예요. 총 1억 8,200만 원. 현재 최소 납부 연체로 한도 정지 직전이고 월 이자만 260만 원이죠. 어머니, 재민 씨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담보로 잡힌 거 여기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문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족이 자금을 보태야 한다면서요? 그럼 우리 집안의 이 더러운 빚더미부터 테이블에 올려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련님. 하윤은 곧바로 두 번째 서류를 현우에게 밀어줬어요. 이건 호텔 연회법인 계약서예요. 예약자는 도연우 카페법인이고 거래처 VIP 세미나로 허위 기재하셨죠? 특약사항에 잔금 미납 시 위약금 책임은 법인 대표 단독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네요. 3천만 원 넘는 그 돈 제가 낼 이유 전혀 없다는 증거예요. 현우가 당황해서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더듬었어요. 형수님, 그건 세무상 편의를 위해 그렇게 한 거지.
진짜 횡령하려던 게 아니에요. 횡령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윤은 결정적인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이건 사업계획서, 보증일란 서명, 정밀 비교 자료예요. 왼쪽이 제 진짜 서명이고 오른쪽이 도련님이 위조한 가짜 서명이에요. 필압과 획이 완전히 다르죠? 전자서명 입력일인 그저께 전 근무 중이었고 제 핸드폰 기록 어디에도 본인 인증 흔적이 없어요. 이거 사문서 위조의 행사죄까지 더해지면 실형인 거 아시죠? 카페 안은 마치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현우는 팔꿈치를 테이블에 짚은 채 고개를 떨궜고 기세등등하던 세린도 입술을 달싹이다 결국 시선을 피했죠. 문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밀어내며 악을 썼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우리 집안 망하는 꼴 보겠다는 거냐? 하윤은 여유롭게 서류들을 다시 파일에 끼워 넣으며 일어섰어요. 원하는 건 없어요. 그냥 사실을 정리해 드린 거예요. 호텔 식대비는 도련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보증 위조한 거 자수 안 하시면 제가 직접 고소장 접수할 거예요. 아, 그리고 재민 씨 보험 담보 잡힌 거 당장 해지하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 카드론 내역 들고 세무조사 의뢰할 거니까요. 재민은 옆에서 한숨만 내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윤은 서두르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채 차분하게 가방을 챙겼죠. 어머니, 도련님 사업이 잘 되길 바랐던 건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방식이 며느리 등쳐먹고 사기치는 거라면 전 이 가족 버리겠습니다. 오늘로 끝이에요. 하윤이 카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까지 뒤에 남은 가족들은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어요. 화려했던 카페 조명 아래에는 문자의 추악한 카드론 잔액표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그들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벌어졌던 그 치열했던 가족회의가 끝난 지 어느덧 열흘이 지났어요. 하윤은 그 열흘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아주 성실하게 출근했죠. 아침에 일어나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새마을금고에 출근해서 꼼꼼하게 대출 심사 서류를 검토하고 퇴근길에는 장을 봐서 정갈한 밥상을 차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호수처럼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사실 하윤의 점심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죠. 법무사 사무실, 공증센터, 그리고 법원 등기소. 하윤은 지난 열흘의 시간을 자신을 지킬 단단한 성벽을 쌓는데 전부 쏟아부었거든요. 운명의 화요일 오전, 현우의 카페 본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내용 증명이 날아들었어요. 가맹점 매출 허위 보고 및 계약 조건 위반으로 인한 가맹 계약 해지 통보였죠. 하윤이 그날 카페에서 챙겨온 사업계획서 속에 과장된 수치들이 본사 감사팀에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결과는 아주 참혹하고 분명했어요. 현우가 오전 내내 전화를 붙들고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다는 사실은 동서 세린이 단톡방에 올린 비명 섞인 메시지들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같은 날 오후 시어머니 문자에게도 재앙이 닥쳤어요. 카드사에서 발신된 날카로운 문자 한 통이 그녀의 숨통을 조였거든요.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통지, 그리고 모든 카드 사용 정지 안내. 문자가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발광했는지는 저녁 내내 단톡방이 터져나가는 꼴을 보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카드가 왜 갑자기 막히냐고. 당장 마트에서 장도 못 보게 생겼다. 어머니, 저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본사에서 계약 해지라니요. 이거 분명히 형수님이 뒤에서 손 쓴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왜 나한테 난리야?
재민의 비겁한 대답에 현우가 독설을 퍼부었어요. 형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본사 감사팀이 왜 갑자기 우리 매출 자료를 이잡듯 뒤지는데? 이거 다 형수님이 찌른 거잖아.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가족회의 딱 끝나자마자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게 우연일 리가 없죠. 세린까지 가세에 폭포처럼 메시지를 쏟아냈지만 하유는 알림을 끄지도 않은 채 그 추악한 대화들을 전부 읽어내려갔어요. 감정 없는 눈으로 그들의 파멸을 조용히 감상하기만 했죠. 목요일 아침 남편 재민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방에 들어왔어요. 손에 쥔 서류가 파르르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하윤아, 거래처에서 방금 계약 철회 통보가 왔어. 지급 보증 문제라는데 내 신용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왔는데요? 어제 오후에. 현우 카페 2호점 관련해서 내가 연대보증 서준거래처랑 연결된 게 있었나 봐. 난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하유는 노릇하게 구워진 토스트를 접시에 옮기며 차갑게 되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정말 모르는 게 참 많네요. 어머니 카드론이 1억 8천인 것도 몰랐고, 도련님 카페가 이미 적자투성이인 것도 몰랐고, 본인 신용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도 몰랐다니. 참 편하게 사셨어요. 아, 그걸 지금 비꼬는 거야? 당신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고. 왜 그날 서류를 들고 나와서 본사에 찌르고 난리를 쳐.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하게 생겼잖아. 재민이 식탁 위로 서류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어요. 하지만 하유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토스트에 버터를 발랐죠. 내가 이를 키운 게 아니에요. 이미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걸. 내가 처음으로 꺼내놓은 것뿐이죠. 당신이 6개월째 매출 없는 장부를 숨긴 게 내 탓이에요? 어머니가 빚더미 앉은 게 내 탓이냐고요? 내 서명까지 위조한 사기꾼들을 내가 그냥 봐줘야 했나요? 재민이 입을 쩍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곡을 찔리자 비겁한 본성이 다시 고개를 숙였죠. 당신이 그 모든 걸 눈 감고 비겁하게 살아온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유는 정성스럽게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도재민 앞에 밀어줬어요. 밥은 먹고 가요. 이제부터 정말 지옥 같은 일들이 쏟아질 텐데 빈속에 싸우면 금방 지치잖아요. 재민은 접시를 뚫어지게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오후 단톡방은 다시 한번 광기 어린 남 탓으로 폭발했죠. 형, 나 진짜 어떡해요. 본사에서 보증금 환급도 안 해준대요. 이거 형이 책임져요. 내가 어떻게 책임져. 나도 지금 거래처 날아가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재민아, 그래도 현우 좀 도와야지. 네가 형이잖니. 하윤이한테 말해서 친정의 손이라도 좀 벌려보라고 해라. 하윤은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미련 없이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국어라는 그들에게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거든요. 금요일 오후 하윤은 퇴근길에 마지막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들렀어요. 열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서류들의 최종 단계였죠. 하윤은 재산분리 및 채무면책, 공증 접수 완료 확인서를 소중하게 받아들었어요.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중 60%는 결혼 전 하윤의 자금으로 취득했다는 명확한 확인서, 그리고 시댁과 관련된 그 어떤 채무에도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적 면책 서류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봉투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차가운 저녁 바람이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중 그 누구도
하윤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알지 못하겠죠.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어요. 단톡방 알림이 다시 미친 듯이 울렸지만 하윤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가방 속에 이 두툼한 서류 뭉치가 그 어떤 비겁한 변명이나 비명보다 더 강력하게 하윤을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의 몰락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고 하윤의 진짜 인생 또한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답니다. 공증 서류가 담긴 봉투를 가슴에 품은 다음 날부터 하윤은 기계처럼 냉정하고 순서대로 움직였어요. 감정에 휘둘려 눈물을 흘릴 단계는 이미 지났거든요.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며 버텨온 사람은 마지막 정리조차도 소름 돋을 만큼 차분하고 완벽하게 해내는 법이죠. 월요일 오전 하윤은 가장 먼저 은행 창구에 앉았어요. 그동안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묶여있던 공동계좌에서 시댁으로 향하던 모든 줄을 하나씩 끊어냈죠. 시댁과 연결된 자동이체 항목만 무려 6개였어요. 어머니 정기용돈, 현우 카페 운영 지원금, 시댁 경조사 적금, 항목 이름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데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돈은 하윤이 피땀 흘려 벌었는데 생색은 시댁 식구들이 다 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윤은 해지 확인서를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개인 계좌를 새로 개설했어요. 급여 이체 계좌까지 싹 바꿔버리고 은행 문을 나서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오후에는 법무사를 통해 아파트 등기부에 추가 담보 설정 차단 조치가 완료됐다는 최종 확답을 받았어요. 하윤의 지분 60%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 남편인 재민조차도 하윤의 인감 없이는 손댈 수 없도록 쇠사슬을 채운 거예요. 재민이 서랍 속에 몰래 숨겨뒀던 인감도장 복사본은 이제 휴지 조각보다 못한 쓰레기가 된 셈이었죠. 거기에 하윤은 명예 도용 방지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해놨어요. 최근 2달 사이 시댁 쪽에서 하윤 몰래 대출 조회를 했던 흔적까지 낱낱이 잡아내어 증거로 남겨뒀거든요. 화요일 저녁 고요하던 단톡방에 다시 문자에 뻔뻔한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이번 달 말에 내 생신 기념으로 다시 모일 거다. 지난번 호텔은 재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다른 고급 한정식 집으로 알아봤으니까 다들 참석해라. 그러자 현우가 비명을 지르듯 답장을 보냈죠. 어머니, 저 지금 카페 집기 압류당하고 정리하느라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무슨 놈의 모임이에요. 저도 도저히 못 가요. 당장 애들 학원비도 없어서 카드 리볼빙 막느라 정신없다고요. 세린까지 징징대며 발을 뺐지만 문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왜 이래?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뭉쳐서 맛있는 거 먹고 힘을 내야지. 돈은 하윤이가 좀 보태면 되잖아. 하지만 하윤은 대꾸도 하지 않았죠. 잠시 후 호텔 연애팀에서 문자와 현우에게 동시에 최후 통보 문자가 날아갔다는 소식을 재민을 통해 들었어요. 식대비를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경고였죠. 문자는 당황해서 하윤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너 호텔에다 뭐라고 한 거니? 왜 나한테 위약금을 내라고 문자가 와? 이거 원래 네가 내기로 했던 거잖아.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계약서에 서명한 예약자 명의는 어머니고 법인 대표는 도련님이에요. 법적으로 납부 책임은 두 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배운 망덕한 짓이야.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신용불량자 만들 작정이야? 당장 돈 해와. 어머니,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 집구석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지나 아세요? 매년 수백만 원씩 정기 모임이다 뭐다. 뜯어간 돈만 합쳐도 외제차 한 대 값은 나와요.
그 돈 다 어디 갔나요? 어머니 품위 유지하고 도련님 뒷바라지 하는데 다 쓰였죠? 10년 동안 며느리 등쳐먹으며 유지해온 그 가짜 품격,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죠. 하윤의 서늘한 일갈에 문자는 숨을 헐떡이며 악을 썼어요. 내가 언제 억지로 뺏었어. 네가 좋아서 낸 거잖아. 자발적으로 냈다고요? 안 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눈치 주고 괴롭히는데 그게 자발적이에요? 저 이제 계좌 다 분리했고 공증까지 마쳤어요. 밥값 못 내서 감옥을 가든 길바닥에 나앉든 이제 알아서들 하세요. 하윤은 비명을 지르는 문자의 말을 끊어버리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날 오후 현우의 카페 유리창에는 압류 딱지와 함께 폐업 공고문이 붙었죠.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고 현우는 본사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겹쳐 완전히 파멸했어요. 다음 날 남편 재민의 사업자 역시 휴업 처리가 완료됐죠. 거래처들이 일제히 계약을 철회하면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단톡방에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올린 메시지는 처참하기 그지없었죠. 명절 모임. 장소 미정이다. 다들 알아서 해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그 화려한 모임이 며느리의 지갑이 닫히자마자 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도 답글을 달지 않았고 단톡방은 죽은 공간이 되었죠. 하윤은 저녁 노을이 길게 내려앉은 주방에서 홀로 조용히 식사를 준비했어요. 도마 소리는 경쾌했고 마음은 호수처럼 평온했죠. 10년치에 지독했던 계산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가짜 가족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하윤은 이제야 온전한 자신의 삶을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아름다웠고 하윤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단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보증인도 아닌 오직 서하윤으로서의 당당한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경고장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윤이 견뎌온 것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가족의 체면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된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착취였어요. 작가로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교훈은 경제적 경계선이 무너진 관계는 반드시 파멸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의 인감을 복사하고 동의 없이 보증을 세우는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 범죄일 뿐이죠. 결국 하윤이 스스로를 지켜냈을 때야 비로소 그 허울뿐인 가짜 가족의 실체가 드러났죠.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관계이지 한 명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고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당연하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나를 살리고 주변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사연 숙력 캠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